네, 그 우선 오늘은 저희가 플러터 내비게이션이랑 레이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둘 간에 꽤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았어가지고요. 최대한 오늘 양질의 그래도 정보를 드리려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플러터 내비게이션 쪽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플러터를 뭐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러터에는 네이티브랑 좀 다르게 기본으로 내장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음, 뭐 저희가 리액트 내비게이션에 있는 거, 그 리액트 네이티브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API들이랑 좀 비슷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푸시 팝, 뭐 이런 내용들은 참 익숙하지요. 대신에 푸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을 이제 샤후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레스토러블 푸시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네, 리액트 내비게이션에는 뭐 이런 용어들이 없죠. 그런 것들은 또 뭔지 이제 이야기를 사실 이거는 좀 페이크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제가 차라리 저번처럼 그냥 레포에다가 이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다 퍼블릭하게 공개를 할 건데 저번에 보니까 따로 그 보시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냥 프라이빗하게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빌트인 내비게이션 쪽을 볼 거예요. 요거는 우선 이제 목차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이 기본적인 기능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너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지루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변수를 뭐 보내고 받고 하는 거, 그리고 미비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리액트 네이티브 관점에서 그리고 실사용 예시 같은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같이 좀 하면 좋으니까요. 그 잠시만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로터를 만들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머터리얼 앱이라고 하는 게 앱 플러터에서는 그 루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앱을 생성하는 겁니다. 뭐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앱 레지스트리 해가지고 등록한 게 하나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설정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하고요. 여기서 이쪽 리브에 처음에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main.dart 해서 그 말씀드린 머티리얼 앱으로 감싸져 있는 이런 코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라우트 같은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도 훨씬 편하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좀 보일러플레이트가 좀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트를 설정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세팅스 여기다가 라우트를 엑스아웃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여기 VS 코드에서 바로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되면은 어떤 식으로 플러터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지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좀 간단한 거지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전혀 플러터를 쓰시지 않으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빌드가 좀 될 동안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API들을 좀 볼 건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스택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떠올리시면 돼요. 그 푸시에서 이렇게 그 아까 만들었던 설정 파일 지금 폼이 실행된 겁니다. 네, 물론 못생겼습니다. 못생겼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스카폴드로 감싸면은 앱 화면처럼 이제 이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바로 보여드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코드만 심어가지고 버튼 만들어서 이 코드만 심어서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아까 세팅 화면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동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임드 라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은 살짝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이거를 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 또 그냥 보이니까 설명을 굳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오류가 나는 거냐면요. 그 리액트에 보시면은 퓨어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 퓨어 컴포넌트가 뭔지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설명해 주시면은 이따가 그 좋은 게 있습니다. 네, 거의 맞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뭐냐면은 페어런트에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돼도 차일드는 스테이트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리렌더 하지 않는 애들을 퓨어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입니다. 플로트에서는 컨스트를 쓰면은 위에서 스테이트가 바뀌어가지고 페어런트가 리렌더링이 돼도 그놈들은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류가 뜨는 거고 얘네들가 다 퓨어 컴포넌트가 아닌데 다 컨스트로 묶여 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되고요. 얘네들은 퓨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임포트가 안 된 것 같아서 임포트를 시키고 타이틀 빼고 상승하려는 게 힘드네요. 자, 이거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제 앱 같은 화면이 나왔고 여기에 너무 못생겨서 앱바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자동 완성은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 홈이고요. 세팅을 버튼을 누르면은 세팅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팅을 바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임드 라우트가 있는데 그 API를 보시면은 다 푸시 네임드, 푸시 앤 리무브 언틸에서 이렇게 내비게이터 관련된 API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임드라고 하는 거는 뭐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단순히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요. 그 이름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팅스 이렇게 스트링만 넣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리로딩 됐고요. 네, 다시 갑니다. 네, 당연히 이름이 다르면은 안 가겠죠. 이름이 다르면 다른 번지는 데를 그래서 이렇게 두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요. 네, 팝은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백이랑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에서는 900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팝 언틸은 여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리셋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API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팝 리셋 그래서 어느 라우트까지 그 팝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push replacement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 replace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화면을 비우고 다른 걸로 넘어갑니다. 요것 또한 네임드 라우트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모든 내비게이션 관련된 것들은 네임드 라우트가 지원이 돼요. 따로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나 지원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를. 네. 네임드 라우트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뭐 트레이드오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임드는 메모리에 계속 올려놔야 되고 네임드는 메모리에 계속 올려놔야 되고 메모리를 그냥 계속 올릴 필요 없고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네임드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화면이 사라질 때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는 케이스는 네임드가 안 화면이 사라질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이해할 수 있는 계신가요? 라우팅을 하는데 그 페이지에 대해서 메모리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케이스에는 이제 네임드를 써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화면이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게 빈번하거나 일시적일 때는 네임드를 안 써가지고 바로바로 해제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네. 사실 정확히 솔직히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돼요. 혹시 한번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왜 두 개나 지원돼서 뭐가 불편할까? 뭐가 좋을까? 그거를 뒤에서 저 나름의 생각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정답은 아니고요. 저 나름의 생각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레스토어러블이라는 게 있고요. 레스토어러블도 여기서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걸 켜놓은 이유가 좀 이제 자동 완성을 좀 보려고 한 건데요. 레스토어러블 푸시도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레스토어러블만 프리픽스를 붙이고 다 똑같이 이제 존재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거 뭐 하는지 아시는 분?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저쪽은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너무 다 써있네요, 근데. 네, 우선은 뭐 너무 써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해당 글을 좀 이제 제가 나중에 링크를 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이 발표 끝나고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이요. 이게 다 메모리 상태에서 화면들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OS에서.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딴짓을 막 하면은 당연히 돌아왔을 때 그 메모리가 딸려가지고 뭔가를 해제될 때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최초 페이지로 간다거나 스테이트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건데요. 레스토어러블 푸시를 쓰면은 그 마지막 스테이트를 되살려가지고 원래 마지막에 봤던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는 없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지원되는 거는 클래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프리미티브 타입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던가 뭐 넘버라던가 그런 것들만 레스토어블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가지고 굳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노트를 해놓은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당연히 뭐 화면 전환할 때 변수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거는 샘플 예제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그냥 화면에 대한 아규먼트를 바로 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세팅스로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여기다가 뭐 변수를 플로트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하거든요. 예를 들어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 손으로 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this 점 settings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타이틀이죠. 죄송해요. required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가 무조건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거를 this 점 타이틀 얘가 그러고 또 컨스트가 빠져야겠죠. 왜냐면 얘가 위에서 바뀌면은 리렌더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내용이고 this를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네,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네임드 아규먼트를 보내는데 얘를 살펴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이랑 연장선인데 타이틀이 생겼어요. 아규먼트 보내는 게 있다고 생겼고 얘가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보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잠시만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얘도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제 아규먼트라서 이렇게 하고 테스트가 나오죠. 아까랑 다르게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임드 내비게이션을 쓰면은 어떤 식으로 얘가 아규먼트를 보내야 될까 이거 궁금할 텐데 네임드로 보내게 되면은 따로 이렇게 아규먼트라는 아규먼트가 생겨요. 얘는 없거든요. 얘는 저런 게 없고요. 얘는 바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임드는 아규먼트를 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세팅스 아규먼트라고 해서 따로 클래스를 빼던지 뭐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랑 좀 다른 것도 여기서 프리미티브 타입 말고도 뭐 클래스라던가 함수 콜백 펑션이라던가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 보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죠. 왜냐하면 안티 패턴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이 이제 잘 깨지잖아요. 그냥 클래스 전체를 다 보내버린 다음에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하고 그럼 어느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안티 패턴으로 많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런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선택으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는 것도 이제 자유를 줬으니까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액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경고를 때리죠.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뭐 여기 읽어보세요 링크 줍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제가 방금 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변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위 스크린으로 들어갔다가 뭔가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상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시나리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값을 주느냐? 플러터에서는
이렇게 팝을함과 동시에 뭔가 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팝을함과 동시에 스트링을 던지든지 여기도 클래스를 그냥 던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타이핑을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리저트에는 뭐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타이핑만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 화면에서는 리저트를 기다리죠. 어웨이트를 걸어서 그리고 화면을 이동을 합니다. 화면을 이동한 다음에 그 화면이 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화면에서 팝을 하면서 나오면은 얘가 리저트의 결과값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쓰지 않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서 플러터가 결국엔 같은 구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패턴을 채택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리액트에서 하는 거랑 동일하게 콜백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또 어웨이트를 걸고 이제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콜백 펑션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는 권장하지 않은 패턴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요런 거를 했을 때 유의해야 되는 거는 화면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바깥에 있는 상태가 보존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방어 코드를 짰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운티드 예전에 리액트에서도 많이 이런 걸 썼었죠.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지금 컴포넌트가 마운티드가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스테이트를 변경해주는 코드를 콜백 함수에 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또 설명을 한 건데요. 프리미티브 타임만 인수로 보내주지 않고 여기는 함수, 클래스나 함수도 같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JS랑 좀 다른 거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렇게 오브젝트를 보낼 때 어떻게 되죠? 첫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으로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줬을 때 어떻게 되죠? 리액트에서 보통은 보통이 아니라 리액트에서는 이제 카피가 되거든요. 카피가 돼가지고 요거를 가져와가지고 뭔가를 해요. 근데 플러터는 조금 다른 게 OOP 언어다 보니까 얘는 주소값을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에 주소값을 가져가서 신기한 현상들이 막 리액트에서는 없었던 신기한 현상들이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찍어놨는데 이순신 치고 홍길동으로 이렇게 쳤어요. 얘가 클래스 펄슨이랑 클래스를 그냥 보내준 거거든요. 하위 스크린에. 근데 얘가 그냥 변경하고 취소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죠. 취소하고 나가버렸는데 바깥에 있는 놈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RN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궁금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플러트 팀에. 근데 정상적인 거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OOP에서 정상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관련 이슈 찾아가지고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댓글을 다신 분이 OOP라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거는 디벨로퍼 프렌들리하지 않다라고 아규먼트를 또 내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당연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기능이라고 하면은 예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비게이트라는 함수가 빠졌어요. 이거 좀 유용하게 쓰죠. 내비게이션에서는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고 싶어서 프로필 버튼을 눌렀는데 막 연속으로 누르면 프로필 화면이 3번 연속으로 딱 뜬단 말이죠. 푸시를 쓰면 그런 걸 방지하려고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트라는 걸 많이 쓰죠.
근데 플러터에는 그게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함수를 따로 구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push named and remove until이라는 게 있는데 라우트 네임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라우트 네임이 있으면은 얘까지만 비워지고 이제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터 함수를 그냥 나름 구현해서 썼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기서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다트 언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여기서 좀 기이한 그러면 혹시라도 그 C샵 이런 거는 써보셨나요? 다트도 안 해보고 C샵도 안 해봤다. 이런 거. 오케이. 여기 약간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네임드 라우트랑 그냥 네임드 아닌 라우트랑 뭐가 장단이 있냐. 저는 사실 메모리 성능 이쪽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어요. 저쪽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사용성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이런 식으로 그냥 네임드 라우트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해서 가는 것들은요. 임포트 문이 좀 지저분해져요. 왜냐면은 요 세팅스라고 하는 애들을 계속 임포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팅스를 쓰는 게 전혀 없는데 왜 세팅스가 임포트 되지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네임드 라우트를 쓰면은 임포트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임포트 문이 좀 더 간결해집니다. 예. 대신에 뭐가 안 좋아지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타입 세이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결국엔 들어가잖아요. 리터럴하게. 근데 다트 언어에서는 리터럴 타입이라던가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타가 발생하면은 아까 같이 페일이 나가지고 어디서 난 거야 하고 이제 헤맬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요즘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코드가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아져서 네, 어떻게든 타이핑을 하려고 하죠. 타입스크립트도 그래서 많이 떴고요. 저도 실제로 이걸 보면서 임포트 문이 간결해져서 네임드 라우트를 선호해서 네임드 라우트를 썼지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요. 이넘을 썼습니다. 이넘을 써서 이런 식으로 앱 라우트를 정의를 하고 이넘을 활용해서 썼는데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내가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트. 그래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넘에다가 익스텐션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C샵에 있는 익스텐션 메소드로 좀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되게 똑같은 패턴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네임이나 앱 라우트.name이라고 치면은 그냥 요 이름을 가져오고 패스라고 치면은 홈 슬래시 왜냐면은 화면이 홈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못생겼잖아요. 특히 플러터 웹에서 쓰면은 이제 이런 기형적인 URL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넘을 쓰면은 플러터에서는 또 자바스크립트처럼 이거를 밸류랑 키랑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홈 어디 있냐? 홈몰 뭐 이런 어떤 스크린이 있다고 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라우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얼 스네이크 케이스 형태로 URL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레귤러 익스펜션으로 이제 리턴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패스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풀 패스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닌데 슬래시 앞에 붙여주는 거를 이렇게 풀 패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할 때 앱 라우트 홈 디테일스 점 패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치안이 돼가지고 네임드 라우트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입 세이프하게 이런 식으로 저는 썼는데 이게 좀 스마트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내비게이션 점 다트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네, 반대도 가능한 반대요. 패스를 받아서 네. 패스가 그럼 스트링인가요? 스트링도 익스텐션 달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요. 네. 앱 같은 경우에는 음. 외부에서 푸시나 이런 게 넘어왔을 때 그 처리해서 또 라우팅을 해주는 음. 스트링을 음. 있는지 네, 사실 지금 정확히 어떤 케이스인지 그려지지는 않아요, 제가. 근데 반대도 해요. 왜냐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게 어디든지 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달 수 있어서 이넘에도 붙을 수 있고 스트링에도 붙을 수 있고 내가 그냥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예.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복잡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남의 걸 설치할 때 갑자기 없던 함수가 생겨나요. 여기 분명히 이런 함수가 없었는데 막 지 혼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찾아보면은 어떤 패키지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다가도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조금 혼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함수인데 왜 있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는 잘 예측이 안 되는데 반대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경로를 이남으로요?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냐면은 스트링이라고 선언했던 어떤 거에다가 익스텐션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넘으로 변환하는 뭐 이런 함수들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점 다트라는 걸 새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푸시, 팝 언틸 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점 내비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라우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달아가지고 같이 쓰고 있고 네. 그러고 저는 네임드 라우트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임포트문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왔는데요. 결국 여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가 이제 존재할 때 세팅스 아규먼트라고 이제 정의를 해줘서 이렇게 그 아규먼트 타이틀, 아규먼트 펄슨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프롭스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규먼트라고 하는데요. 네, 아규먼트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공유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빌트인 플러터 내비게이션을 이제 이야기해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리액트 네이티브 원래 하셨던 분들은 좀 쉬워 보이시나요? 더 좋아 보이시나요? 스페어라고 하셨네요? 네, 스페어? 선택하신 분들이 네, 예. 네. 네. 그것도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내용도 명확하게 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터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화면 전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여기서 제가 굳이 좀 첨언 드리자고 하면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내용이 나와서요.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은 방금 아까 전에 고라우터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플러터 내비게이션에 거의 그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랑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번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오픈소스 한번 같이 해보자고 만든 채팅 앱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링킹인가? 네, 이렇게 제가 빼놔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웹에서 링크가 좀 못생기게 나오는 애들을 이렇게 좀 변환해가지고 얘는 채널 크리에이트를 여기 언더바 썼는데 요즘에는 그 슬래시를 선호합니다. 대시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취한해서 웹에서 보여지는 뭐 그런 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는. 예. 근데 플러터에서도 아까 제가 네이밍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쓰고 있죠. 아까 그 이넘 익스텐션 달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하냐 싶을 정도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플러터 웹을 행사할 때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플로트 웹으로 한번 만들었었어요. 예, 아직도 살아있네요. 예, 프리즈마 팀이랑 이제 뭔가 같이 그 진행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 요거 플러터 웹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라우터가 없겠네요. 예, 그 여기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화면을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은 화면을 이동하면은 얘가 고정입니다. 얘가 뭐 라우터가 그 내비게이션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웹에서는 그냥 하나가 돼요. 제가 열심히 앱 라우트 만들어 놓고 했는데 하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럴 때는 고라우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라우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고라우터를 알게 됐고 그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UR을 이쁘게 만들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고라우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플러터 쪽에서는 이제 곧 앞으로 합체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패키지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리액트 내비게이션처럼. 그런데 플러터 하시는 분들은 뭐 플러터 내비게이션 2.0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탑재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이 역사를 좀 보니까 크리스 셀스라고 하시는 분께서 고라우터 3.0까지 개발하셨어요. 고라우터 3.0까지 개발하시고 어디 갔지? 이게 풀스크린을 하면은 링크가 잘 안 열리네요. 지금 아카이브가 됐는데 2022년 노벰버 9일에 여기서 플러터가 가져갔다 써 있어요. 예, 플러터가 가져가서 메인테이닝 하고 있으니까 이걸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메타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왜 이걸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시다가 갑자기 플러터 팀에다가 토스를 했습니다. 가져간 거겠죠. 좋아서. 네. 그래서 2024년 1월 20일 기준으로는 버전이 빨리 올라갔어요. 6버전까지 올라갔고요. 저도 처음에는 문서가 웹이 주소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막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안 보이네. 잘 찾아보면은 옛날 문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 이 메인테너스가 달라져 가지고요. 다시 찾아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바꾸는 과정을 살짝 적었는데 플러터 빌트인 내비게이션에서 고라우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터 퍼브 애드에서 고라우터를 설치를 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홈 이니셜 라우트, 라우트스하고 하는 뭐 머티리얼 앱에서 설정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지워줍니다. 이런 걸 다 지워주고요. 제가 얼마나 쉽게 고라우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머티리얼 앱을 머티리얼 앱 라우터로 변경을 합니다. 머티리얼 앱 라우터로 변경을 하면은 그 새로운 파라미터를 받게 돼요. 라우트 컨피그라는 그 파라미터가 생기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 라우터가 이제 그 요구하는 아규먼트를 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우트 컨피그라고 하는 화면을 구성을 했고요. 요거를 코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초 코드가 좀 있거든요. 이 2.0으로 되어 있는 이제 컨피그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고, 네, 얘네가 라우트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그 라우터에서 네, 요구하는 그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첫 번째 이니셜 로케이션 에러가 생겼을 때 하면 그러고 이런 식으로 화면 하나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그 패스는 어디고 그 이름은 뭐고 그리고 어떤 화면을 내보낼 건지 이렇게 한 번에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라우터를 설정을 하고요.
네, 여기 똑같이 적어놨네요. 그러고 이 패턴을 좀 보니까 보신 분들이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떤 게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이 고라우터 제가 방금 요 패턴을 보니까 혹시 이거 되게 어떤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 계실까요? 리액트 뭐라고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죠? 잠시만요. 링킹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 링킹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내비게이션 URL을 웹에서 말고 앱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네. 사실 여기에 되게 선언형으로 그 라우팅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선언적으로 라우팅을 설정을 한 건데 이게 딱 전 봤을 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뷰 라우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을 해가지고 일단은 한 공간에서 라우터를 다 설정을 해요. 그 뷰 라우터에서는요. 그래서 그 URL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 화면이 보이는 구조로 이제 라우팅을 설정을 다 하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 내비게이션처럼 스택으로 한번 감싸고 또 어떤 탭 화면을 또 감싸가지고 탭 화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모든 걸 다 정의를 합니다. 그 차일드까지 다 네스티드하게 다 정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화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이쪽 패턴이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패턴을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들어가서 바깥에서 아무튼 다 정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메일하고 유저 세팅 들어가고 유저 세팅 안에는 이메일스라고 하는 게 있고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우트가 정의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내비게이션을 막 여러 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곳에서 그냥 다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요. 그 라우터가 약간 그런 패턴처럼 그냥 딱 이쪽에서만 이 라우팅을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이랑 조금 다릅니다. 리액트 내비게이션은 그 내비게이터마다 화면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탭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다 화면을 모아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바깥에서 한 번에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웹 그 라우팅이랑 좀 비슷해가지고요. 라우터랑 비슷해서 파라미터랑 이제 쿼리 파라미터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파라미터는 뭐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끝에 땅땅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URL 파라미터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state.params id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파라미터를. 쿼리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쿼리 파람스를 불러와요. 이게 웹에서 보면은 물음표로 되는 거 있잖아요. 물음표에서 변수 뭐뭐는 뭐 이런 거를 해서 쿼리 파라미터를 불러오고요. 그러고 그 플로터는 이거를 이제 계속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티브 타입 말고 막 이것저것 막 헤비한 클래스 같은 걸 넣어주고 싶으면요. 이렇게 또 정의해서 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라는 파라미터가 따로 존재해요. 그 대신에 엑스트라 파람을 쓰면은 정적 URL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API를 사용을 하는 거는 뭐 이런 형태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푸시 네임드라고 해서 네임드 라우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제 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쿼리 파람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줄 수 있고, 얘는 그냥 정적 정적 URL을 그냥 다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팝은 똑같이 그냥 context.pop이고요. 고는 그 replace랑 되게 동일해요. 그냥 하면은 바로 화면이 전환이 돼가지고 그 백 하면은 기존 화면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그 퀴즈가 들어가는데 그 네, 이건 퀴즈가 아니고 부연 설명인데요. 그 라우터를 아까 위에서 설치를 하면요, 펍으로 기존에는 컨텍스트에 이런 API들이 없습니다. 푸시 네임드, 이 컨텍스트, 빌드 컨텍스트 이런 API가 없는데요. 그 라우터에서 얘네들을 익스텐션을 달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우터 설치하면은 이게 되고요. 그 라우터가 설치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라우터를 쓰면 한 가지가 또 안 돼요. 이게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리액트 내비게이션 안 되는 건데, 화면 그 페런트 화면에서 차일드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어웨이트를 걸어가지고 팝 하면서 결과값을 같이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 형태가 그 라우터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그 라우터 플로우라던가 이제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써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것도.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좀 미덕 같은 데서 많이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같이 뭐 콜백 같은 함수를 달아가지고 그냥 결과값을 다 받아올 수 있는데, 거기서 주고 싶은 값들을 받아가지고 페런트에서 화면을 새로 그릴 수가 있고 한데, 왜 굳이 팝을 하면서 리저트를 보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 이거는 그냥 프로토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바이더나 NLT 위젯 같은 걸로 좀 감싸가지고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를 가장 리액트 쪽에서도 그렇고 가장 이제 그 선호하죠. 그래야 이제 안티 패턴들이 많이 발생 안 하니까요. 근데 아까 다시 그 제가 궁금증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온 포스트 업데이트드 해가지고 마운티드 확인하고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아무튼 이게 뭐 포스트 밸류 는는이 돼야 돼. 는는이 빠졌네요. 는는을 이제 뭐 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코드를 짜면은 되지 않을까? 왜 리저트를 굳이 팝해서 받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리저트가 리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엑스트라 결국에는 콜백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면 엑스트라 아규먼트를 써야 되잖아요. 엑스트라 이제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데 엑스트라를 쓰면 아까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정적 URL이 안 생깁니다.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콜백 저 패턴을 쓰면은 정적 URL을 쓸 수 없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저도 처음에는 굳이 필요한가라고 글을 쓰려고 하다가 필요한 애가 됐습니다. 필요한 애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라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초적으로 그냥 당장 필요한 피처들만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고라우터 쓰고 계신 거예요, 현업에서?
그러면 빌트인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리액트 네이티브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플러터가 궁금하셔서 오신 것 같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패턴을 어디서나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당장 지금 버그나도 괜찮으니까 당장 출시해야 된다 이럴 때 잠깐 써놨다가 빨리 걷어내기 좋습니다. 좀 더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지금 공유 드리겠 지금 바로 이거는 퍼블릭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 플러터 내비게이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비지빌리티를 퍼블릭으로 퍼블릭으로 바꾸고 나중에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커런틀 퍼블릭 됐네요. 이것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라우터를 최근에 제가 좀 적용한 게 저희 나름대로 토이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최신 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응? 응? 이렇게 느리지 않는데 원래 뭘까요? 그냥 나름 그냥 고라우터가 적용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게 고라우터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URL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그 URL이 들어가가지고 잘 렌더링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가라데이트만 들어간 상태인데요. 참고로 안드로이드랑 iOS도 출시가 됐지만 나름 그냥 현재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넣어보려고 이제 만든 거고요. 그냥 만든 김에 저희가 이제 후원금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투명하게 쓰는지 여기다 피드를 계속 올려서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만든 것도 조만간 오픈소스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라우터를 쓴 프로젝트다라는 걸 마지막에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리액트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선 플러터 내비게이션에 대해서.